오늘은 여러분들께 캐피탈 게인 텍스, 미국 양도소득세 세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할까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캐피탈 에셋, 즉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미술품, 그리고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면서 캐피탈 게인, 즉 양도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증권 등과 같은 캐피탈 에셋, 이 캐피탈 에셋 보유기간이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1년 미만 보유한 단기 양도소득과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양도소득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단기 양도소득의 세율은 일반 개인소득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소득세율은 10%에서 37%입니다. 그리고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0%, 15%, 그리고 20% 이렇게 3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율은 이렇게 정해지고요. 하지만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집품, 스몰 비즈니스 스톡스, 그리고 투자자산 중 감가상각이 적용된 부동산 등 섹션 1250 프로폴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에는 다른 양도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단기 양도소득보다는 장기 양도소득이 세율이 낮으므로 캐피탈 에셋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캐피탈 에셋의 보유 기간을 확인한 후에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앞에 보이는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Selling Price, 양도가액, 그리고 Basis, Purchase Price라고도 불리고요. 한국말로는 취득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Selling Price에서 Basis를 빼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주식을 작년에 100불에 취득했고요. 올해 이 주식을 120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Selling Price, 양도가액이 120불이고요. 그리고 Basis, 취득가액이 100불입니다. 120불에서 100불을 빼면 20불이죠. 이 20불이 양도소득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만 발생하지는 않죠. 양도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손실과 양도소득을 상계 처리할 수 있고 상계를 해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Net Capital Loss라고 순양도손실이라고 하여 그 해당 연도에 일반 소득에서 최고 3,000불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각했는데 양도소득이 500불이고 양도손실이 5,000불일 경우 둘이 상계를 하면 순양도손실이 4,500불이 되고 이 4,500불 중 3,000불까지는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제 혜택을 사용하지 못한 1,500불의 순양도손실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내년에 발생될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를 하고 한 후에 또 남는 순양도손실은 일반 소득에서 공제 혜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캐피탈 에셋마다 약간씩 다른 양도세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부동산을 파는 케이스, 이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케이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표로 흐름을 설명할까 하는데요. Selling Price에서 Adjusted Basis와 Selling Cost를 빼면 되는 구조입니다.
셀링 프라이스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죠. 그렇다면 이 베이시스, 취득가액이 커지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작아지므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IRS, 미국 국세청은 이 베이시스를 올려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취득가액을 올려서 베이시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베이시스를 adjusted basis라고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별표 땡. 그렇다면 이 베이시스를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improvement라고, 예를 들자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하면 베이시스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베이시스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는 improvement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room additions, new bathrooms, decks, fencing, landscaping, wiring upgrade, walkways, driveway, kitchen upgrade, plumbing upgrade, new roof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설비비 그리고 계량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밖에 베이시스를 올릴 수 있는 항목 중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리갈 피 중에서 타이틀 서치 비용이랑 서류 작성한 비용, 그리고 세틀먼트 피, 클로징 코스트가 있습니다. 매각하는 입장에서 셀러가 부담한다면 융자 피 등도 베이시스를 올릴 수 있고요. 이 밖에 베이시스를 올릴 수 있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취득가액, 베이시스에 더해서 베이시스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링 프라이스 양도가액에서 이 조정된 베이시스, 즉 adjusted basis를 빼고 여기에 또 셀링 코스트라는 것을 빼면 최종적으로 캐피탈 게인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셀링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격 또는 매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함되는 비용이 광고 비용, 중개 수수료, 중개에 필요한 변호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IRS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인데요. Home Sale Tax Exclusion이라고 합니다. 이 exclusion을 받기 위해서, 즉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자택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법상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집을 매각하기 직전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유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싱글 기준으로 캐피탈 게인, 즉 양도소득 25만 불까지 양도세가 면제되고요. 메리드 조인트 부부 합산 기준으로 양도소득 50만 불까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건이 된다는 가정 아래 부부 합산 신고라면 집을 팔고 50만 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이 면세 제도를 잘 이용하면 주거용 주택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관련 간단한 절세 방법, 그리고 홈세일 텍스 익스클루전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았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세법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외에도 정말 방대하고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꼭 세무 전문가의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